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매지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조금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 주봉상에 좀 보여줘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을 때에 이 라인대를 설정해드리면서 여기는 지지하면 된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천드렸을 당시에 그 당시에 설정해드린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러면 일단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다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수급을 보면 지금 여기 기간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자체에서 자, 매도가 나왔던 위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5일이죠. 5일부터 15일까지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일부터 15일. 자, 여기가 어디죠? 20선 위에 이 최고점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18일 여기 하락할 때부터 기간의 매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수하는 모습을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재료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 어느 정도 움직임은 기간이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뭐 손절에 대해서 표현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이 음봉이 계속 빠졌을 때 자, 손절에 대한 부분은 자, 아니다, 양봉을 확인하고 자, 손절을 쳐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음봉, 자, 그럼 계속 빠지면 손절을 치면 안 된다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음봉이 나올 때, 자, 음봉이 나오면서 손절을 치지 말아야 할 구간은 따로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 뭐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의 손절을 칠 게 아니라 양봉을 기다리면서 올라올 때 차라리 손절,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르고 올라간 이런 부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관들의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제가 이제 같이 보자라는 거죠. 지금 자, 오히려 개인들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주봉상 한번 볼게요. 자, 주봉, 월봉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자, 이타라는 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양봉에 대한 자, 이 부분, 이런 부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이 자리가 밀리면 손절을 쳐야 돼요. 자, 일봉에서 한번 볼게요. 자, 17, 18만 원이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자, 이렇게 이런 자리죠. 아무리 늦어도 자, 이러한 자리에서는 음봉이 나오더라도 손절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목 분석과 이런 설명을 드리기에 상당히 좀 어렵고 좀 뭐라 그래야죠? 좀 확실성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제가 HLB에 있어서 손절에 대해서 음봉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목 분석이라기보다도 이 주가, 그러니까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 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 또 여기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긴 이만큼 올라왔어요. 올라왔다 이렇게 빠졌죠. 근데 음봉이 나오는 위치를 잘 보세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하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손절이 나가야 되는지, 음봉에서 손절이 나가야 되는지, 양봉에서 손절이 나가야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또한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리느냐, 손절 칠 때는 지금 이 자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분석을 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를 쭉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맞춰봐야지 좀 신뢰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률도, 그러니까 확실성과 이 확률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게, 기간은 여기에서 매도가 나갔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반대로 한다라는 거죠. 저는. 물론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야, 그나마 여기에서 매도한 게 다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 것을 가지고서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으면 왜 여기에서 매수를 안 하셨습니까?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하죠?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추천을, 이 그림을 보지 않고 여기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추천을 드린 것을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추천을 여기에서 했지만 이렇게 밀리는 종목이 없겠습니까? 있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 방향성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손절이 나갈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간의 수급을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부분 타이밍이 놓쳤을 때에 두 번째 꼭 나가야 하는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위치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음봉을 확인할, 양봉을 확인할 게 아니라 이제는 손절이라는 게 지금 자리에서 음봉을 계속 빼면 당연히 손절을 뭐 이 자리에서 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음봉이 계속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이평선, 자 보세요. 지금 기관들도 기가 막히게 지금 차트를 보고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수세가 들어온,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 자 보세요. 매도, 기관이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를 한다 해서 올라간다, 매도를 해서 무조건 빠진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데이터를 보면서 충분히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자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보겠지만, 일단 주봉을 제가 한번 볼게요.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 이 꼬리를 달았던 이 자리 있죠. 제가 말씀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여기 주봉의 캔들에 대한 부분, 자 캔들에 대한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어디, 네 잠시만요, 다시 설정할게요. 여기, 그리고 이 꼬리에 대한 부분, 이 너무 중요한 자리가 일치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보면 꼬리를 달고 말았지만 음봉이죠. 아직 양봉의 모습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주봉에서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캔들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 캔들과 저항받았던 부분, 그리고 돌파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봉에 대한 이 지지라인이 정확하게 받아주고, 일봉에서 보면 어떻게 이 120선에 대한 부분 돌파와 지지, 이게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손절을 치더라도 자, 이 자리 120선을 보고 손절을 쳐야 된다는 거죠. 13만 1,000원이 밑으로 빠지면 손절이고, 지금 이 자리 한 번 뭐 더 내려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손절은 저는 이 밑에서 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이런 자리까지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봐도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하지만 저는 여기는 봐야 된다라고 봐요. 이 라인 때는. 근데 대응 손실이 너무 크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네가 얘기한 대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냐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 하면 여기를 과연 쉽게 뚫을지. 그러니까 두 개 답니다. 여기가 저항이 생기고 또는 상승하더라도 안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에 물리신 분들 또는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자리를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악재가 떴고 좋지 못한 그림이 있어서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봉에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딱 스타트 시작을 해서 그쵸, 시가 시작해서 올렸다가 빼는 거. 지금 이 자리도 강한 엄청나게 강한 이러한 부분. 자, 이 자리하고 이 자리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 일봉상에서도 이거는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쉽게 뚫린다라고 하면 주봉상에서 말씀드린 19만 원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자, 이거죠. 만약에 뚫은다 그러면 이렇게 뚫었다가 19만 원에서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안에서라도 상승이 나오는 것만 해도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밑으로 빠지는 것은 당연히 좋지 못하다. 120선 왜 주봉상에서도 지금 자리가 맥점 자리거든요. 거기서 빠져도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 하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있다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